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물 인터넷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목표는 사물 인터넷과 정의 및 범위를 파악하고요. 사물 인터넷 기술의 특징과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사물 인터넷 정의는 IoT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많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단체에서 ITO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물리적 및 가상의 사물들을 연결하여 언제 어디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도 있고요.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인터넷 준비 지수 이런 IDC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신산업 창출의 대표적인 융합 기술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산업 관련돼서 사물 인터넷은 단순히 R&D가 아니라 사물 인터넷은 R&BD라고 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R&D하고 R&BD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R&D는 기술만 만드는 거죠. 이에 비해 사물 인터넷은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과 어떤 서비스와 융복합을 시도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은 얘기할 때 R&BD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R&D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 전략과 비전이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의 비전은 개방형 IoT 생태계 조성을 통해 초연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의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목표는 2014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먼저 정한 거죠. 사물 인터넷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 시장 규모를 30조로 끌고 가겠다. 이런 목표 시점이 2020년으로 이렇게 계획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진할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사물 인터넷 R&BD에 대해서 PNDSE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각종 지원 정책과 표준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4년 5월 달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사물 인터넷 R&D 추진 백서를 만들었고요. 여기 관련돼서 다양한 계획이 추진됐습니다. 사물 인터넷 추진 필요성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런 제조업 기업 중심에서 이 강력한 경쟁자가 옆에 하나 있죠.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고 앞에 봤던 유럽이나 미국 같은 우리 앞에 있는 기업 나라나 기업들은 초연결, 즉 인터넷을 연결해서 각종 사물을 연결시키고 여기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화된 어떤 서비스로 가공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추진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가 됐고 사물 인터넷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영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강점을 몇 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가장 핵심 인프라는 네트워크 인프라죠.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유무선 인프라망을 갖고 있고요. 또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품 제조사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운영 경험이 풍부한 통신 사업자들도 있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제품, 특히 IT 관련된 제품에 냄비 정신으로 무장한 소비자 계층이 한국에는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베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의 제품을 만들고 시장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주도 경제 시스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또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융복합 기술 관점에서 사물 인터넷은 추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2014년도에 사물 인터넷 추진 기본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계속 바뀌긴 하지만 전체적인 프레임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사물 인터넷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는 IoT 서비스 레벨이 있고요. 여기를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4개 레벨이 있습니다. 서비스 레벨은 아주 다양한 도메인이죠. 헬스케어, 스마트홈, 건설, 스마트 팩토리, 제조, 그 다음에 스마트 농업,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에서 에너지, 환경 감시, 이런 국방 이런 관련된 아주 다양한 분야의 IoT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oT 서비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IoT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IoT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IoT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터넷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통신 장비,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이런 디바이스를 IoT 디바이스라고 부르고요. 이런 디바이스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와 통신을 처리하는 칩과 외부 정보를 취합하는 센서,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정보를 표출하는, 외부로 내보내는 액추에이터가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이런 IoT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사이에 흘러다니는 정보에 대해서 보안 관련된 어떤 정책이 필요하죠. 기술들이 필요해서 이런 5가지 프레임으로 해서 정책이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IoT 기술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보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구성되어 있는 것들에 따라서 각각 서비스 관련된 어떤 내용들, 플랫폼 관련된 내용들,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들, 디바이스 관련된 내용들, 보안 관련된 내용들로 해서 기술 개발과 다양한 표준화 작업,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개방형 기반의 협업 사례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만들었던 프레임워크고요. 이 프레임워크는 사실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관주도 정책, 그 다음에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한 민간 협업과 민간 중심의 성공 사례 구축, 도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P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P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과 그 다음에 디바이스 D, 그 다음에 네트워크 N, 그리고 여기에 보안 솔루션인 시큐리티에서 SE로 표현돼서 이런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의 기술 특징은 융합을 바탕으로 한 기술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섞는 거죠. 융합이죠. 그래서 융합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에 타 산업과 서비스 도메인 융합을 ICT 기반 기술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도메인, 크로스 계층 기술 개발에 접근이 많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도메인 융합은 이런 거죠. 헬스라고 하는 영역이 있으면 여기에 ICT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 제조, 기존의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정보통신 기술의 각종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생산 효율이나 안전성 이런 거를 높이는 것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그리드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실제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공급 채널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도메인에 맞도록 융합되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플랫폼 소프트 융합은 인베디드,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막 기술들이 융합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만 하더라도 어떤 빅데이터 처리하는 기술들이 있죠. 하독 같은 대용량 처리 기술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들, 여기에 운영체계 관련된 기술들이 다 융복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트워크도 융복합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IoT는 단순하게 무선만 되는 거 또는 유선만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망을 실시간으로 다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화기, 스마트폰 가지고 무선으로 데이터 통신하는 구간이 있지만 스마트폰의 데이터 통신 구간 중에 무선은 굉장히 짧은 영역이죠. 길어야 1, 2km 내외에서 무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기지국과 나머지 그 통신 장비들은 광 케이블 같은 걸로 유선으로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런 연결돼 있는 유무선 인터넷 사이에는 데이터 처리 속도에 따라서 기가 인터넷 또는 5G,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프로토콜 처리하기 위한 TCP/IP 기반의 IPv4, IPv6 같은 아주 다양한 통신 인프라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를 융합시켜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디바이스 제품도 반도체, 부품, 소재, 그 다음에 이게 웨어러블이냐, 이게 헬스케어냐, 이게 자동차 액세서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개발되고 융복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oT 생태계의 현재는 뭐 RFID나 USN 같은 그런 제품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펴져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개별 플랫폼이 폐사용으로 많이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직 구조가 돼 있었고요. 뭐 하나의 제품을 깔면은 사실 다른 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호환성 같은 거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센서 모니터링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 B2B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뭐 많아봤자 수만 개 내외에서 만들어졌었죠. 이에 비해서 IoT는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이죠. 모든 장비가 다 연결돼서 쓸 수 있게 하는 개방형 구조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수평적인 걸 통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아주 다양한 산업 도메인의 서비스들과 결합을 시켜서 그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호환성을 지원해서 이 사람이 PC를 쓰건 뭐 자동차를 쓰건 또는 어떤 디바이스를 쓰건 데이터가 서로 교류할 수 있게 설계가 됐고, 기본적으로 B2B, B2C 같은 영역들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몇억 개, 수백억 개, 뭐 수천억 개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IP 기반의 주소 부여를 통해서 아주 많은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구축 비용이 기존의 규모의 경제와 뭐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특징, ICT 기술의 특징으로 인해서 생태계 구축과 뭐 소위 한계 비용 제로라는 말과 함께 많아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R&D 정책이 유럽,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진행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ICT 글로벌 대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이런 R&D에 대한 성공 사례를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상황들을 중심으로 특화돼서 국가마다 특화돼서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중심으로 공장 자동화에 최적화시키는 그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 경쟁력이 세계 최고죠. 이 제조업에다가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신 기술을 넣어서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오미 같은 데가 어떤 그 애플 짝퉁 가성비 갑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요. 샤오미 브랜드를 바탕으로 중국의 수많은 제조사, 뭐 밥통 자전거, 뭐 체중계, 뭐 공기청정기 등등 이런 수많은 제조사를 IoT 기기로 묶어서 브랜딩 마케팅을 하면서 뭐 전체 파이를 키우는 이런 구조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소재 부품 사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런 IoT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2014년도 5월 달부터 IoT를 국가 미래 산업으로 지정해서 아주 다양한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뭐 정부 주요 기관, 뭐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방정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산업진흥원의 IoT 그 센터 같은 걸 센터 등을 개설해서 아주 많은 이런 입니다. 그래서 IoT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현재 현황이 어떤지, 과거에 어떻게 이런 과거의 기술과 현재 IoT 기술이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